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약 영업을 하며 있었던 재밌는 썰에 대해서 풀어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100% 실화인데요. 생각해보면 작은 교훈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재미도 있는 스토리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영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2015년으로 돌아가요. 제가 입사할 당시 외국계 제약회사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정규직으로 잘 뽑지를 않았어요. 6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이 사람이 별 문제 없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성과를 만들어내면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제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꼭 정규직이 되어서 부모님을 실망시켜서라도는 안 된다. 더 이상 취업에 실패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병원이든 빨리 세일즈, 실적을 올려서 성과를 만들어서 회사에 보여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안 시켜줄까봐 너무 무서웠죠. 근데 사실 이 제약영업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딱 처음 가서 6개월, 1년 만에 실적을 올리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떤 특별한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요. 난생 처음 의사들을 만나보고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도 모르고 병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고객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영업이 될 리가 없죠. 저도 처음 1년에는 거의 실적을 올리는 병원이 없다시피 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세일즈를 그냥 유지하는 편이었죠. 이게 제약영업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고객과 대화를 나누는 법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보통 여러분이 동네 병원에 이렇게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 나이대가 보통 어떻게 되죠? 보통 50대, 60대 분들이시잖아요. 요새는 이제 점점 젊은 분들도 많아지시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개원가에 계신 동네 의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50대 이상의 지긋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제약회사 신입사원으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막 들어가서 그 거의 아버지 뻘인 분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괜히 회사에서 시켰다고 제품 이야기, 세일즈 이야기, 실적 이야기 이런 거 꺼내면 엄청 혼납니다. 일단 제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희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분들은 평생 이 약제에 대해 교육받은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제약영업 1년차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횡설수설하다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디 담당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별일 없으신가요? 요새 감기 환자가 많다는데 많이 바쁘신가요? 주말은 즐겁게 보내셨나요? 막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뭐 제품에 대해 뭐 요런 포인트를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해주지만 이 사람 얼굴 보자마자 제품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속이 보이잖아요. 그런 걸 하기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병원에 가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병원에 뭐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원장님? 제가 병원에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사실 이게 되게 영업적으로 스마트한 질문은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영업은 상대방이 베네핏을 느낄 만한 일을 물어보기 전에 세일즈맨이 해주는 데서 시작되는데 저는 제가 뭘 해줘야 할지 뭘 해줄 수 있을지 전혀 모르니까 이런 멍청한 질문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녔던 거예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대형 병원의 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항상 하던 대로 들어가서 물어봤죠. 원장님, 요새 병원에 뭐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병원에 심장 제세동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 병원은 동네에서 오래된 꽤 큰 규모의 병원이었는데 이제 원장님은 병원에 그럴듯하게 이런 의료기기가 있다는 모습을 환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심장 제세동기가 있으면 병원이 더 있어 보이고 안전해 보이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자주 오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갔거든요. 이 영업사원이 맨날 와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뭐가 필요냐고? 내가 필요한 건 이거야. 심장 제세동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나왔죠. 거기서 하겠습니다. 약속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더니 네이버 최저가가 200만 원인 거예요. 처음엔 좀 기가 막혔죠. 와, 이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200만 원짜리가 필요하다고 하지? 진짜 의사들 너무하다. 막 이런 좀 나쁜 생각도 하고 일단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당시에는 저는 회사에 전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은 회사에 그걸 알린다고 해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혼자 알고 있었고 그냥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렸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원장님을 계속 만나는데 마음이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이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죠. 난 이미 나한테 말했는데 그분은 내가 원하는 걸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가서 이제 그냥 안부 인사나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저한테 서운하죠. 그 이후로는 실적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티가 날 듯 안 날 듯 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그 당시 제가 월급이 200만 원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굉장히 옛날 일이니까요. 다행인 건 제가 뭐 가족을 부양하거나 뭐 어떤 책임이 있지 않아서 제 생활비 외에는 나가는 지출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눈 딱 감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월급 써보자. 한 달 월급 투자하자. 한 달 월급 나의 세일즈를 위해 쓰자. 어차피 인생은 실험이랬잖아. 200만원 내 인생의 실험을 위해 써보자. 해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저는 취업을 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가본 적도 없고 이렇게 200만원 단위의 큰 소비를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어떤 식으로든 보답이 돌아올 거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 달 뒤에 네이버에서 6개월 할부로 200만원을 카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뒤에 병원에 제세동기가 도착했죠. 저는 그 제세동기가 병원에 도착해서 설치하던 날,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거의 8년 전인데 말이죠. 그때부터 그 원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뭔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다, 믿을 수 있겠다. 그 외부인이 아닌 내부인을 보는 느낌? 그때부터 문을 열고 저를 항상 찾으시고 이렇게 어떤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일즈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했던 200만원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 병원의 세일즈 실적이 그 이후로 정말 수직 상승해서 거기서만 제가 받은 인센티브가 1000만원이 넘었었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저는 그 병원을 떠나게 돼서 원장님과 관계는 끝나게 됐지만 만약 제가 더 오래 남았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과의 관계는 그렇게 끈끈하게 형성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200만원으로 저는 정말 그 병원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리고 원장님이 가장 의지하는 담당자가 되었던 썰입니다. 네, 100% 실화 제약 영업 썰이었고요.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되게 수많은 투자가 있잖아요. 주식, 부동산, 요새는 코인, 선물 이런 거 많죠. 근데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특히 비즈니스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네,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투자, 특히 고객과의 관계에는 한 달 월급 정도는 베팅해볼 만하다는 게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